개빈 뉴섬 주지사가 오는 6월 15일부터는 전면적인 경제 재개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중순쯤에는 집단 면역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입니다. 미국 경제가 글로벌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국제통화기금 IMF가 예상했습니다. 백신 접종 효과와 초대형 재정 정책이 미국 경제를 급반등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LA 한인 경제도 빠르게 회복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택시 승객이 급증하고 여행 예약자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이중 바이러스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백신 효과가 작동하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국 15개 로스쿨 학생들이 백악관은 일본 총리에게 위안부 문제를 사과하게 하라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인권에 반하는 반여성적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글로벌 성장 동력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4월 6일 화요일입니다.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의 끝이 이제 가시권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는 6월 15일부터는 경제를 전면적으로 재개방하겠다고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오늘 공언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는 집단 면역에 필요한 백신 접종 비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습니다. 먼저 오늘 첫 소식은 전용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전면적인 경제 개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6월 15일에는 팬데믹 이전처럼 모든 경제 활동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레드나 오렌지 등 색상으로 구분하는 방역 등급 시스템을 완전히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announcing today that on June 15th, we will be moving beyond the blueprint and we'll be getting rid of the colored tiers. We'll be moving past the dimmer switch. We'll be getting rid of the blueprint as you know it today. 뉴섬 주지사는 무엇보다 주내 백신 접종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미 방역 취약 지역에서 400만 회를 포함해 주 전체에서 모두 2천만 회 이상 접종을 했다는 겁니다. 뉴섬 주지사는 이번 달 말까지 캘리포니아 주민 3천만 명이 한 차례 이상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With the expectation of an abundance of doses coming in from the federal government through the end of this month and into May, we can confidently say by June 15th that we can start to open up as business as usual. 꾸준히 감소하는 확진자 수와 양성 판정률, 그리고 입원율이 유지되면 완전한 경제 개방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만약 방역 등급 시스템이 해제돼도 마스크 착용 규정은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미국의 모든 성인들은 오는 19일까지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예약할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9일까지는 모든 성인들에게 백신 접종 자격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목표였던 5월 1일에서 2주가량 조기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미국의 하루 접종 횟수는 400만 명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의 접종 총 횟수는 모두 1억 7천만 회에 육박했습니다. 네,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6.0%로 다시 높여 잡았습니다. 미국은 무려 6.4%나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유례없는 재정 정책이 급격한 반등을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종훈 특보원이 전하겠습니다. 뉴욕입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가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MF가 내놓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6%로 올 1월에 내놨던 5.5%에 비해 0.5% 오른 수치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들의 백신 보급 속도가 빨라지면서 올 하반기엔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될 것으로 내다본 겁니다. 또 미국이 대규모 재정 지원을 하고 나선 점, 코로나 이후 급변한 환경에 기업들이 적응한 점 등이 경제 회복의 이유로 꼽혔습니다. Economies also continue to adapt to new ways of working despite reduced mobility, leading to a stronger than anticipated rebound across regions.
IMF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 역시 올 1월의 예측치보다 0.5% 높아진 3.6%로 전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IMF는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제안한 국제 법인세율 하한선 설정 논의와 관련해 매우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We have for long been in favor of a common global corporate minimum tax. It is a big concern that we have a large amount of tax shifting. 옐런 장관은 각국 법인세율의 하한선을 설정하는 문제를 놓고 주요 20개국 국가들과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코로나 사태로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하는 국가들도 일단 옐런 장관의 제안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미국 경제는 상반기 중에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까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보고서도 공개됐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미국의 강한 회복세를 예상했습니다. V자형의 급격한 반등세가 나타나고 예상치를 뛰어넘는 유일한 대규모 경제권을 형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도 미국의 초대형 재정 지출이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LA 지역의 한인 경제도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택시 승객들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여행을 떠나려는 예약자들까지 밀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의 이상현 기자입니다. 한인 택시 승객이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택시 승객 규모를 지난해 초와 비교해 최고 300%까지 폭등했습니다.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한인 택시 업계는 50% 넘게 회복했습니다. 한인 택시가 바빠진 이유는 지금 투고하고 야외 영업만 하던 게 실내 영업까지 넓혀지면서 그 손님들이 택시를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어. 제가 지난주에 공항을 가니까요. 여기 여행 가시는 분들이 지난주에 식구들이 다 여행을 가서 공항에 사람도 되게 많이 늘었고. 공항을 이용하기 위해 택시를 타는 손님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영업제재 완화와 백신 효과 기대로 외출하는 한인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택시 승객이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1년 넘게 여행을 못한 한인들이 여행에 대한 욕구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문과 서부 주요 관광지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여행사의 경우 여행에 대한 문의 전화가 하루 평균 100통 이상 걸려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2차 접종을 끝낸 한인들이 여행을 떠나기 위해 문의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백신 2번 맞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루에 전화 건수가 한 100통이 넘는 것 같은데요, 관광 문의가. 서부 대륙 쪽하고 지금 한국 모국 방문 이 정도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여행사는 이번 달 말까지 직원 절반 정도를 복귀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꽉 막혔던 택시와 여행업계가 가파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젊은 층들이 주로 코로나에 감염되는 원인이 교실이 아닌 가외 활동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백악관은 또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시스템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수영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는 19일부터 연방정부 차원에서 모든 성인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 자격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5월 1일까지 하겠다는 목표를 다시 12일 당겼습니다. But beginning April 19th, every adult in every state, every adult in this country is eligible to get in line to get a COVID vaccination. 지난 주말 하루 평균 접종 횟수 400만 회를 돌파했는데 그 속도를 더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19일부터는 나이, 직업에 상관없이 누구나 백신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고 순서가 되면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학교가 감염 중심지가 되는 가운데 교실보다는 팀 운동이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We are learning that many outbreaks in young people are related to youth sports and extracurricular activities. 백악관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 소지를 요구하는 시스템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The government is not now, nor will we be supporting a system that requires Americans to carry a credential, which is Americans' privacy and rights should be protected. 접종자 정보를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것 자체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중 변이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 이재린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번엔 이중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돼 보건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이 이중 변이 바이러스는 두 종류의 변이 바이러스가 합쳐진 것을 뜻합니다. 이중 변이 바이러스는 현재 미국 내 발견되는 변이 바이러스 중 15에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지난달 25일 북가주 베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문제는 이 이중 변이 바이러스가 어떤 증상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가 없다는 겁니다. 백신이 효과를 보이는지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래도 백신을 맞을 것을 권유합니다. 이중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하더라도 백신 접종자는 심각한 증상을 보이거나 목숨을 잃을 위험이 줄기 때문입니다. Either get vaccinated or if we haven't had a chance to get a vaccine yet, at least wear a mask and social distance. So we really do have to hunker down for a few more weeks. LA 카운티 보건국은 이중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카운티 내에서 발견되는 건 시간 문제라며 백신 접종 속도를 올리는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유럽의약청의 한 백신 책임자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 형성은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임상시험을 잠정 중단시켰습니다. 계속해서 정혜경 기자입니다. 유럽의약품청 백신 전략 책임자인 마르코 카발레리는 이탈리아 언론과 인터뷰에서 특이 혈전증과 백신 접종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말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의견으로는 해당 증상이 백신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유럽의약품청은 언론에 백신 접종 뒤 보고된 희귀 혈전 사례에 대한 검토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유럽의약품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전반적인 혈전 이상 반응을 일으킨다는 논란에 대해 관련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일부 혈전 증상에 대해선 안전성 확신에서 한 걸음 더 물러난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백신 접종의 이익이 부작용 위험성보다 더 크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검토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So there's no link for the moment between the vaccine and the thrombolytic events with thrombocytopenia. Of course, it's under evaluation and we wait for some feedback from those committees. 유럽의약품청은 검토를 거쳐 내일과 모레 사이에 관련 내용을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영국 보건당국은 안전성 우려가 재점화되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아동 대상 임상시험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네, 지난해 미국 전국의 평균 범죄 발생 건수는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안 혐오 범죄는 15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70대 아시안 노부부가 또다시 봉변을 당했습니다. 김정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지난달 29일 미국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 있는 한 가정집 앞 성인 남성 4명이 장을 보고 온 아시아계 70대 노부부를 계단 입구에서 에워싼 채 주머니를 뒤집니다. 손을 뻗어 저항해 봤지만 할머니는 금목걸이를, 할아버지는 휴대전화와 열쇠 등을 빼앗겼습니다. 이때 노모의 비명을 들은 아들이 마체테, 즉 날이 넓고 긴 칼을 들고 맨발로 뛰어나오자 강도들은 주행랑을 치기 시작합니다. 남성들은 근처에 세워둔 차량으로 뛰어가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모두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하이오 주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이반 로우 씨는 최근 하루에도 여러 차례 협박 문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I'm not sure whether it's worth to stay open anymore because people hate us. 수백 달러치의 음식을 예약 주문한 뒤 갑자기 취소하는 경우까지 반복되자 경찰에 신고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We are all human beings and that be gentler, kinder, treat each other with respect and have some civility. 미국 증오 극단주의 연구센터 조사 결과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범죄는 1년 전보다 7% 감소했지만 아시아계를 상대로 한 범죄는 150%나 급증했습니다.
SBS 김정기입니다. 일본의 스가 총리가 백악관을 방문할 때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과를 권유해 주십시오. 하버드와 버클리 등 모두 15개 로스쿨 재학생들이 백악관에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법대생들은 위안부 문제는 반인권, 반여성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방미를 앞두고 백악관에 위안부 문제 관여를 촉구했습니다. 하버드대를 포함한 15개 법대 재학 중인 아시아계 학생들이 위안부 문제를 제기해달라는 서한을 백악관에 발송했습니다. 학생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스가 총리에게 위안부 피해자들을 향해 분명히 사과하도록 권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자금 지원 속에 진행 중인 소녀상 철거 요구 운동도 중단돼야 한다는 내용도 서한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가 완전히 해소돼야 한미일 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고 학생들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아시아 정책을 성공하기 위해 한일의 관계 복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안부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학생들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해결에 나서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6일 스가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골프를 통해 아시안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행사가 오늘 패창가 리조트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 참가한 LPGA 선수들도 동참했습니다. 전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골프를 통해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을 다지는 CM 프로엠 골프 대회. 한인과 중국계 등 주요 아시안 커뮤니티 리더들은 물론 LPGA 선수들이 대거 참여하는 스포츠 행사입니다. 굉장히 좋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가까이서 대화를 해본 적이 굉장히 오랜만이어서 좀 어색하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설레이고 또 날씨도 너무 좋아서 오늘 정말 즐거운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오랜 기간 프로엠 대회를 후원해온 홍명기 M&L 홍재단 이사장은 물론 로라정과 제임스 한 전 LA 한인 회장과 영김 LA 한인의 이사장도 참여했습니다. 작년에 이 경기를 참여하지 못해서 굉장히 많이 아쉬웠는데 올해는 많은 분들도 백신도 맞으시고 또 이제 오기 전에 다들 코로나 검사도 하고 굉장히 안전한 상태에서 만나서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고 또 오늘 날씨도 너무 좋아서 좋은 경기 펼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번 대회는 이석 황송과 앤드류이 황세손이 후원자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먼저 이제 첼러 언니가 급하게 이제 초청을 해줬는데 너무 기대되고요. 네, 어제 이제 같이 치는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 오늘 되게 재밌고 즐거운 라운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올해로 14회를 맞는 CM 프로엠 대회는 벌써 8년째 공식 협찬사로 참여하는 패창가 리조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I can't even describe it. We're elated to have the event again. It's fantastic to be here again. A lot of planning went into last year and we had to cancel, and this is our first event post-pandemic, although it's not totally behind us, but we're excited to have our first great event here again. 경제 재개방이 속도를 내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취소되거나 연기됐던 커뮤니티 네트워크 행사들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오는 7월 열리는 도쿄올림픽. 북한은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불참 이유로 들었습니다. 남북 접촉의 계기로 기대했던 한국 정부는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안정식 기자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25일 평양에서 올림픽위원회 총회를 열고 도쿄올림픽 불참을 결정했다고 체육성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보건위기 상황에서 선수 보호를 위해 올림픽 불참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도쿄올림픽 불참을 선언한 나라는 북한이 처음이며 북한의 하계올림픽 불참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3년 만입니다. 지난달 25일 결정 내용을 이제 공개한 것은 같은 날 있었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탄도미사일 발사로 UN 결의를 위반하는 상황에서 올림픽 불참까지 동시에 선언하기는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국경까지 봉쇄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올림픽 불참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정부는 도쿄올림픽을 제2의 평창올림픽처럼
대화의 계기로 삼으려는 기대를 가져왔습니다. 도쿄올림픽은 한일 간, 남북 간, 북일 간,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스가 총리도 김여정이 올림픽에 온다면 만나겠다며 북한과의 대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拉致問題の解決に資することであれば、それを解決するのが私の仕事だと思っています。ありとあらゆる可能性を考えて対応したいと思います。 정부는 북한 결정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올림픽 불참을 결정한 것은 코로나19 때문이지만 대외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네, 미얀마 사태가 계속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사제폭탄을 만들어 쿠데타군에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군이 개입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보도에 김경희 기자입니다. 물감 주머니를 던져 도로와 버스 정류장 등을 붉게 물들입니다. 쿠데타 반대 시위 도중 숨진 이들을 기리기 위한 붉은 물감 시위입니다. အဓိကရည်ရွယ်ချက်ကတော့ကျွန်တော်တို့ဒီအနီရောင်သွေးတွေနဲ့ပေါ့နော်ကျွန်တော်ဒါသူရဲကောင်းတွေရဲ့သွေးကိုကိုစားပြုတာပေါ့နော် 군경의 무자비한 진압에 미얀마에선 지금까지 민간인 57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무고한 시민의 죽음을 잊지 말자는 뜻에서 이들의 영정을 안고 행진하는 시위도 열렸습니다. 군경의 무차별 총격에 일부 시위대는 사제 무기로 맞서고 있습니다. 중부 사가행 지역 따무에선 시위대가 군용 트럭을 향해 수류탄을 던져 군인 4명이 숨졌습니다. 진압 명령에 반발한 전직 경찰관 등이 합세한 시위대의 반격으로 이 지역에선 지난 열흘 동안 군인 14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군경은 유탄 발사기 등 중화기까지 동원하면서 점차 시가전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현지 SNS에는 중국으로 공급되는 가스관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미얀마로 진입한 중국군 영상이 퍼지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국기를 불태우는 모습이 SNS에 연이어 올라오자 그동안 침묵하던 중국은 유혈 사태에 유감을 표명하며 미얀마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SBS 김경입니다. 네, 오늘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131명까지 내려갔습니다. 중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캘리포니아 주민이 차를 구매할 때 전자서명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차량 등록국은 시간 절약과 사기 방지, 개인정보 보호 효과를 위해 차량 구매에 필요한 서류 작성과 등록 접수 때 전자서명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4개 우편번호에 거주하는 16세 이상 주민은 백신 접종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은 소수계 주민과 코로나 확진자 비율이 높은 4개 우편번호 지역에 거주하는 16세 이상 주민은 오는 15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 시행될 예정이었던 그린라이트 법이 오는 5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 차량국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잠정 연기했던 서류 미비자 운전면허 발급 프로그램인 그린라이트 법을 5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팬데믹으로 1년 넘게 문을 닫았던 몬트레이베이 수족관이 오는 5월 15일 재개장합니다. 수족관은 메모리얼 데이까지 매주 화 수요일에 휴장하며 개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라고 밝혔습니다. 오하우 대중교통 더 버스가 교통카드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홀로카드 시스템은 오는 7월 1일로 전면 시행되며 기존의 종이 승차권은 폐지됩니다. 홀로카드는 호놀룰루 경전철 탑승 시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한국에서는 조금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투표율이 당선 여부를 판가름하는 관건 내려갑니다. 자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벌어졌던 마지막 유세전,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는 민생시장이 되겠다고 호소했습니다. 강정원 기자입니다.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구루에서 새벽 첫 버스를 타고 출발해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이동한 박영선 후보. 선거운동 마지막 날 던진 메시지는 서민을 위하는 민생시장이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 서민들의 삶을 더
알뜰살뜰 챙겨봐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른 새벽 구로에서 첫 유세를 시작한 박영선 후보는 오전 11시를 조금 넘어 이곳 광화문에서 거리 유세에 나섰습니다. 박 후보는 거짓말하는 후보가 시장이 되면 서울이 10년 전으로 후퇴할 거라며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정조준했습니다. 모른다고 발뺌하고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시장, 이렇게 거짓말로 정찰된 시장,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됩니다. 앞서 라디오 인터뷰에선 오 후보가 지난 2006년 페라가모 신발을 신고 있는 사진이 발견됐다며 2005년 내곡동 처가땅 측량 당시 오 후보가 해당 브랜드 신발을 신고 자신의 집에 들렀다고 주장했던 생태탕집 가족의 증언을 다시 부각했습니다. 집중 유세를 마친 박영선 후보는 골목골목을 돌며 시민들과 눈을 맞추고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서울 7개 구를 훑었는데 서대문과 은평, 영등포, 마포 등 여당 지지세가 강한 편인 지역들이었습니다. 저녁엔 총출동한 지도부와 함께 홍대 근처에서 지지가 절실한 젊은 층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잠시 뒤 박 후보는 광화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3일간의 공식 일정을 마칩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승부를 판가름할 20, 30대 유권자들의 표심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계속해서 박원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총선 때 자신이 출마했던 광진구에서 출근길 인사에 나선 오세훈 후보. 선거운동 마지막 날 내세운 화두, 선거 내내 강조해온 현 정부 심판이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이렇게 폭등을 시켜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서민들 전세 걱정하랴, 월세 올려줄 걱정하랴, 이게 무능 아닙니까? 오늘 아침 광진에서 유세를 시작한 오세훈 후보는 오전 11시 40분 이곳 노원에서 거리 유세에 나섰습니다. 오전에만 3개 구를 던 오 후보는 오늘 하루 서울 광북 지역 9개 구를 누볐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중 유세를 끝낸 오세훈 후보는 이렇게 거리 곳곳에서 유권자들을 만나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페라가모 신발 사진과 관련해선 분명히 생긴 것도 다르고 브랜드도 국산이라고 직접 반박했습니다. 오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핵심 투표층으로 떠오른 2030 세대의 표심 공략에도 집중했습니다. 공정과 상생의 정치로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며 내일 투표장으로 나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힘을 합해서 무엇이 화합의 정치인지, 무엇이 미래의 정치인지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유세 장소도 젊은 층 유동인구가 많은 신촌. 오 후보는 조금 전까지 당 지도부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까지 모두 참석한 가운데 한 표 한 표를 모으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오 후보는 밤늦게 동대문 주변 남평원 상가 상인 간담회를 끝으로 3선 도전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네, 부산시장 유세전도 뜨거웠습니다. 김영춘 후보는 경제시장을, 박형준 후보는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한세영 기자입니다. 어제 서부산 5개 구를 순회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 오늘은 부산 진구에서 승리의 길 출정식을 갖고 나머지 11개 구군을 모두 도는 릴레이 유세에 나섰습니다. 일 잘하는 시를 뽑자. 우리 부산을 살리는 투표를 하자라고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외쳐주십시오. 그러면 이깁니다. 김 후보는 부산의 몰락은 국민의힘이 장기 집권할 때부터 시작됐다며 국제경제도시의 꿈을 이룰 경제시장이 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사죄 드리면서도 이 선거를 포기하지 않고 정대를 내고 싸우는 이유는 바로 부산 경제를 살리겠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역시 부산 전역을 다니며 유권자들의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유세 차량을 타고 10개 구를 훑으며 정권 심판론을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에 투표하면 오만에 투표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에 투표하면 위선에 투표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갈 기회를 주십시오. 지역 국회의원들과 가덕도 신공항 후보지를 둘러본 박 후보는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국제 물류 허브 공항으로 만들고 정치 공항이 아닌 경제 공항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일 동안 치열하게 달려온 두 후보 가운데 동백섬의 봄을 차지할 승자. 내일 밤 결정됩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네, 지난해 한국의 국가 부채 규모가 2,00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한국 내 국내 총 생산 수준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임태욱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가 부채는 1,985조 원입니다. 중앙과 지방정부 채무에 퇴직 공무원과 군인에게 줄 연금 등도 포함한 건데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GDP보다도 많습니다. 쉽게 말해 전 국민이 1년치 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나라빚 갚는 데만 써도 다 못 갚는다는 얘기입니다. 전년 대비 부채 증가폭은 13.9%, 약 242조 원으로 2012년 회계 기준을 바꾼 이래 가장 컸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4차례 추경과 국채 발행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 재정 수지는 마이너스 71조 2천억 원으로 역시 역대 최대입니다. 정부는 걱정할 수준은 아니란 입장입니다. 그 근거로 GDP 대비 통합 재정 수지 적자 비율이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치고 지난해 대비 부채 증가폭도 작은 편이란 점을 들었습니다. 코로나 대응을 위한 확장 재정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폭의 재정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고요. 문제는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는 데다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과 자영업 손실보상 법제화 등 앞으로도 재정 쓸 일이 많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빚이 많이 늘어나서 결국 이제 갚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빌리는데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해야 되고 이자율이 오르고 리스크 프리미엄이 오르고.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신용 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재정 건전성 회복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현대자동차는 내일부터 일부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동차용 반도체가 부족한 것이 원인입니다. 전연남 기자입니다. 코나와 아이오닉5를 만드는 울산 1공장이 차량 반도체 부족 등의 이유로 오늘부터 가동을 멈춘 데 이어 국내 판매 1위 세단 그랜저와 소나타를 생산하는 아산 공장도 휴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조와 사흘은 전체 가동 중단, 나흘은 절반 가동안을 놓고 협의 중입니다. 차량 전장 시스템 전반을 제어하는 반도체 수급에 문제가 생긴 건데 지난달 판매량 9,000대를 넘긴 그랜저 차량 인도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아반떼를 주로 생산하는 울산 3공장은 10일 특근을 중단하고 소렌토 등을 생산하는 기아 화성 공장은 이번 달 특근을 없애는 등 다른 공장도 생산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수요가 생각보다 빨리 회복돼서죠. 내년까지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 2분기에는 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가 제일 심각하게 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될 것 같고요. 현대차뿐 아니라 도요타와 포드, 폭스바겐까지 차량용 반도체 품귀로 인한 생산 차질로 올해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입을 손실은 610억 달러, 약 69조 원에 달할 걸로 추산됩니다. 차량용 반도체는 수익성이 낮은데도 리콜 등의 위험성은 커 진입 장벽이 높다 보니 공급 확대가 쉽지 않습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의 비중이 커지면 차량용 반도체 수요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와 업계의 수급 전략 마련이 시급합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네, 이제는 코로나 백신이 바로 패권입니다. 미국은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백신 접종이 임박했습니다. 코로나 경제는 V자형 회복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에게는 자신감도 붙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미국이 세계 경제의 엔진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조건은 붙었습니다. 또 다른 팬데믹이 없어야 한다는 단서입니다.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것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모습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